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설득력을 높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설득력이라는 게 뭔가 뚜렷이 잡히는 부분은 아니죠. 어떤 게 무엇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이거는 수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설득력이라는 걸 만드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말을 하거나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실제 생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나 거래 이런 것들을 할 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득력이라는 게 어디서 생기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간단히 세 가지 어떤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비교를 통하시면 설득력이 생깁니다. 뭐라고요? 비교를 하시면 설득력이 생겨요.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네. Life is a series of choices.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택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디 학교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누구랑 결혼을 할지, 누구와 어떤 거래를 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선택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비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어떤 걸 쓸까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갤럭시랑 아이폰 이렇게 둘 중에 놓고 아이폰은 디자인이 예쁘지만 갤럭시는 한국인한테 편한 기능이 많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뭘 살지를 결정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이 비교라는 것에서 어떤 우위가 생기게 되면 이제 어떤 쪽으로 설득이 더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위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설득력을 가진 어떤 주장을 하실 수 있다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패스트푸드가 좋습니까? 슬로우푸드가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사실 둘 다 장점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패스트푸드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패스트푸드가 좀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패스트푸드에 비해서 슬로우푸드는 어떻다까지 언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패스트푸드 좋은 점이 시간을 아껴준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슬로우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리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료를 준비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먹는데도 오래 걸리고 치우는데도 오래 걸리고 이런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는 이제 요리도 쉽고 먹는 것도 빠르고 치우기도 쉽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가면 여러분들이 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비교를 먼저 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더 설득력 있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스피킹이든 라이팅이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실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교라는 것을 한번 생활화 해보시면 어떨까. 근데 이제 하면 안 되는 비교도 있죠. 물론 예를 들어서 자신과 남과의 비교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을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그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 시험을 볼 때 내가 답변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비교라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바로 나열입니다. 뭐라고요? 나열.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장점이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 홈쇼핑 광고나 아니면은 옛날에 이제 인포머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번뜩이면서 되게 단시간에 모든 이제 그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광고물 이런 걸 보면은 처음에 원래 이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제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나서 번쩍이면서 나오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촥촥촥촥 나열이 되죠. 씻기도 쉽고 쓰기도 쉽고 오래 가고 워런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된단 말이죠. 이 설득력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쓰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또 이 나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예시를 다시 같이 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랑 슬로우푸드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패스트푸드가 더 좋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패스트푸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슬로우푸드랑 비교를 하면서 같이 가기로 했었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를 들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가 좋은 게 돈을 아끼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돈을 아끼는 게 왜 그러냐? 이제 슬로우푸드는 그냥 비싸다. 근데 그것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슬로우푸드는 뭐 때문에 비싸다 라고 하시면 이제 좀 더 설득력이 생기는 것이죠. 재료도 더 비싼 걸 쓰고 만드는데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 있겠고, 패스트푸드의 장점은 이제
돈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왜 돈을 아끼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냥 싸다가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재료를 더 싼 걸 쓰고 뭐 냉동 재료를 쓰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이제 첨가물, 뭐 소금이나 설탕을 많이 써서 맛을 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만드는 게 쉽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팬시 인테리어가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특징점들이 나열이 되면 아무래도 그냥 하나 아니면은 단순 주장보다는 훨씬 더 이제 설득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열이라는 것도 상당히 쉽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피킹이든 라이팅이든 공부를 하시는 입장이시라면은 약간 소재별로, 영역별로 아니면은 분야별로 어떤 소예시들을 만드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나열이라는 거 알아주셨죠? 자, 세 번째는 뭐냐? 강조입니다. 뭐라고요? 강조. 자, 강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말을 좀 더 세게 하는 것이겠죠. 뭐 사실 우리는 여러분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미디어의 세상에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은 모든 마케팅 광고들이 이렇게 무슨 뭐 마약, 폭발, 최대 뭐 이런 과장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에 우리는 좀 어느 정도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각각에 좀 뺏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 멘트 자체는 설득력이 부과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또 너무 과장을 해버리면은 좀 보는 입장에서 많이 불편할 수도 있죠. 지나치게 과장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적절한 과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힘을 실어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패스트푸드와 슬로우푸드를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패스트푸드가 이제 슬로우푸드랑 이제 가격을 비교를 한다고 해볼게요. 패스트푸드는 $5인데 슬로우푸드는 $6다. 그러면 이 $1를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이제 뭐 패스트푸드는 $2인데 뭐 슬로우푸드는 $20다. 뭐 이런 식으로 한 10배 정도 차이를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아끼고 나서 $28를 아끼고 나서 이게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돈이 될 수 있다든지 학생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한테 중요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더 넣어주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멘트에 좀 더 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거는 막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맨날 보시는 뉴스 같은 것도 봐도 뭐 이 그래프 같은 걸 보여주면은 이제 뭐 정치인 분들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차트가 뭐 사실 퍼센트치가 그렇게 차이가 크게 안 나는데 막 그 차이를 굉장히 대비를 많이 해서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그 시각적인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제 머리에 이게 잘 인식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인데 이런 강조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사용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설득력을 높이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득력을 높이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요? 비교. 두 번째 뭐라고요? 나열. 세 번째 뭐라고요? 강조.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스피킹이나 라이팅에서 적용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신다면 아무래도 더 설득력 있는 답안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 많은 응시자분들께서 인과관계는 어떻게 저렇게 채우시는데 인과관계에서 이제 좀 떨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설득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득력을 좀 만들어주는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았던 어떤 영역에 대한 득점까지도 하실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